선녀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복 받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경상도 봉화현 이곳에 대대로 터를 잡고 살던 박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박대감의 부인 김씨는 당시 28세로 한창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인근 마을 명문가에서 시집온 그녀는 겉보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부부관계는 결코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박대감 댁 마님이 요즘 많이 야위셨던데. 빨래터에 모인 안악들이 수군거리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럴만도 하지. 서방이 하루가 멀다 하고 기생집 문턱을 닳도록 드나드는데 그럼 아이고, 소리들 낮춰.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마을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박대감에게 명월이라는 기생첩이 있다는 것이었죠. 김씨 부인도 이 소문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대체 내가 무엇이 부족하길래 어찌 이런 수모를. 김씨 부인이 홀로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박대감에게는 3살 아래 여동생 채령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집에 함께 살고 있었는데 김씨 부인과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재산 상속 문제와 집안 내 주도권을 둘러싼 은밀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라버니? 올케 언니가 요즘 상심이 많이 깊은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수? 어허, 부부 일에 무슨 관심이 그리 많아. 너는 집안일이나 잘 돌보거라. 채, 트집이나 좀 잡아보려 했더니 찔리는 게 있으니까 성질은? 흥! 여러 날이 흘러 어느새 가을이 되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부쩍 건강이 나빠져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 박대감은 평소 아내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날따라 웬일인지 아내를 무척 걱정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내의 병이 좀처럼 낫지 않자 그는 약을 짓기 위해 근처 약방을 찾아갔습니다. 이보시오. 내 아내가 요즘 몸이 좋지 않소. 좋은 약을 하나 지어주시오. 어떤 증상이십니까? 소화도 안 되고 기운도 없어 하오. 밤에는 잠도 못 이루고 말이오. 그렇다면 기본적인 보약에 초를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힘이 날 것입니다. 박대감은 이렇게 직접 지은 한약을 들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부인, 이 약을 좀 마셔보시오. 부인의 병이 나을 거라고 하더군. 수고스럽게 직접 지어오셨나 보군요. 며칠째 이리 몸이 좋지 않으니 걱정이 아니 되겠소. 고맙습니다. 부인 김 씨는 남편의 뜻밖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오랜만에 보여주는 관심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약이 많이 쓰네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하지 않소? 한숨 푹 주무시오. 내일 아침이면 기운이 날 것이오. 박대감이 방을 나간 지 반시즌 가량 되었을까요? 배가, 갑작스런 복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마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토할 것 같아. 왜? 마님, 어서 나리를 모셔와. 이게 무슨 일인가? 마님께서 갑자기 토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뭐라고? 당장 의원을 불러라. 어서! 하지만 너무 늦었을까요? 김씨 부인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고 얼굴은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부인은 박대감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혹시 나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부인? 그 약에 부인? 정신 차리시오, 부인? 김씨 부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약을 마신 지 정확히 1시즌 만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이 봉화 현감에게 보고되자 현감은 이를 중대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명문가 며느리의 급작스런 죽음, 게다가 독살 의혹까지. 이는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었죠. 포도대장은 들으라. 한시라도 빨리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조선시대에도 검안이라는 부검 제도가 있었습니다. 현대의 과학 수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의 체계적인 방법이었죠. 검안관이 부검 결과를 말했습니다. 혀와 입술이 푸르게 변색되어 있습니다. 이는 독성 물질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위 속에서는 무엇이 나왔는가? 녹지 않은 이상한 가루가 발견되었습니다. 냄새와 색깔로 보아 초로 판단됩니다. 초호는 투구꽃의 덩이뿌리 약초로 적당량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 과다 복용 시 치명적인 독성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오라. 한약재로 쓰이는 그것 말인가? 그렇습니다. 독성분이 강해 조심스럽게 쓰이는 약초유인데 미처 다 녹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이 검출되었습니다. 포도대장은 의심되는 자들을 관하로 불러 한 명 한 명 신문했습니다. 박대감, 자네는 어떻게 그 약을 구해왔는가? 저는 약방에서 적어준 약방문대로 지어왔을 뿐입니다. 제가 무슨 연유로 제 아내를 죽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약방에서 약을 잘못 지은 것이란 말인가? 저는 분명 아니니 그런 것 같습니다. 박대감은 끝까지 자신의 무고를 주장했습니다. 포도대장은 이번엔 약사를 신문했습니다. 약사 양반, 그대가 제조한 약에 초호가 과다하게 들어있었다던데 어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정확한 분량으로 약을 짓습니다. 약방을 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여태껏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중간에 조작을 했다는 말인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적은 약방문대로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약사도 억울해했습니다. 포도대장은 계속해서 명월을 신문했습니다. 명월, 네가 김씨 부인을 시기하여 독을 탄 것이 아니더냐? 저는 그런 짓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을 직접 뵌 적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네가 그동안 박대감의 첩노릇을 하며 부인을 괴롭게 해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더냐? 그건 저도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님을 해치려 한 적은 하늘에 맹세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명월 역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동기가 뚜렷한 용의자였습니다. 이번엔 김씨 부인의 시누이 채령에게 물었습니다. 채령, 네가 김씨 부인과 자주 다툰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가끔 의견이 달라 다투었을 뿐입니다. 설마 그런 이유로 그 끔찍한 짓을 했겠습니까? 재산 상속 문제로도 갈등이 있었다지? 그런 것은 어찌. 갈등은 있었지만 저는 절대 아닙니다. 채령 역시 김씨 부인과의 갈등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은 부인했습니다. 사건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각자의 추측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보기엔 박대감이 범인이야. 첫 번째 아내를 죽이고 첩과 살려는 거지. 에이, 아니지. 보나 마나 그 기생년이 질투심에 독을 탔을 거야. 여자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데. 나는 그 신우가 수상한데? 아직 자식도 없는 올케가 죽으면 그 많은 재산이 자기 아들한테 다 갈 거잖아. 현감과 포도대장이 마주 앉아 사건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정리해보자. 용의자는 4명입니다. 남편 박씨, 첫 명월, 약방의 약사, 그리고 시누이 채령. 각각의 동기는? 박씨는 첩과의 재혼을 위해, 약사는 실수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고, 명월은 질투심으로, 채령은 재산 상속을 위해서입니다. 모두 그럴듯하군.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 답답하구나.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현대와 같은 지문 감식이나 독성 분석 기술이 없었던 조선시대의 정황 증거만으로는 진범을 가려내기 어려웠죠. 다음 날 수사를 위해 포도대장이 박대감의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대감댁 하녀가 이리저리 눈치를 보더니 포도대장에게 슬며시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 날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실은 마님께서 사건 며칠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누군가 나를 없애려 한다고 조심해야겠다고 하셨어요. 누구를 의심한다고 하던가? 그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이 증언으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김씨 부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박씨, 네 아내가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말했다는데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느냐?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것이냐? 아내와 대화를 안 하는 것이냐? 그것이 요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박대감의 대답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아내가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남편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었죠. 명월, 네가 부인 김씨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마님께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간접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이다. 그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명월의 대답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과연 첩의 위치에서 정실 부인을 그대로 둘 수 있었을까요? 수사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포도대장은 약방을 재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사 양반, 그날의 약방문을 다시 보여주시오. 여기 있습니다. 역시. 여기 초의 용량이 중복되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알고 있었소? 네? 아니, 그럴 리가. 약사가 약방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 보자. 이것은 왜 그러시오? 이건 제 필체가 아닙니다. 누군가 저 모르게 써넣은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약방문이 조작되었다는 것이죠. 포도대장은 서기에게 필체를 의뢰했습니다. 이 글씨는 교육받은 사람의 필체입니다. 평민이 아닌 양반 계층의 글씨로 보입니다. 좋다. 용의자들의 필체를 모두 대조해 보도록 하라.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각 용의자들의 필체 대조가 시작되었고 곧이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글씨는 박대감의 필체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의뢰만 했을 뿐 약방문은 약사가 썼습니다. 저는 약을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약방문이 어떻게 써졌는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필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바로 그때 명월이 갑자기 포도대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대감의 필체를 흉내내어 약방문을 조작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천한 신분의 네가 어떻게 그런 글씨를 쓴단 말이냐? 저는 원래 양반집 여식이었습니다. 집안이 몰락하여 기생이 된 것이고 글씨는 어릴 때 배웠습니다. 필체는 대감께서 평소 저에게 시를 여러 장 써주셨기에 흉내낼 수 있었지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월은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몰락한 양반가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앞뒤 사정을 어떻게 알고 약방문을 조작하였느냐? 박대감께서 약을 지으러 가실 때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명월아, 대체 네가 왜... 사건의 진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더 자세히 말해보아라. 저는 정말 마님을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마님을 좀 더 오래 아프시게 해서 박대감 나리의 관심을 마님께 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이해가 되게 말을 하거라. 마님이 오래 아프시면 나리께서는 더 자주 댁에 계실 것이고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좀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명월의 동기는 너무나도 예상외였습니다. 김씨 부인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인을 안쓰럽게 여겨 박대감이 기생집을 끊고 부인에게 돌아가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런 치명적인 독초의 양을 조작한 것이더냐? 저는 약초에 대해서는 무지한지라 초우가 그렇게 위험한 약초인 줄 몰랐습니다. 무슨 약이든 정량을 초과하면 오히려 몸이 힘들어지니 단지 조금 더 오래 아플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전부 제 탓입니다. 어리석은 년, 내 무지함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한 사람이 죽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몸이 100번 죽어서라도 마님께 사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월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박대감이 갑자기 손을 들어 명월의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만. 무슨 일이냐? 명월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감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명월의 말에는 무언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그날 약방에 가는 것은 오직 채령이만 알고 있었습니다. 명월은 그 사실을 절대 알 수가 없었는데 어찌 제 뒤를 밟았겠습니까? 박대감의 말을 들은 포도대장은 명월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명월, 말해보거라. 너는 어떻게 박대감이 약방에 간다는 것을 알았느냐? 그것은 제가 말해줬습니다. 채령이 명월의 말을 끊었습니다. 뭐라고? 오라버니가 약방에 가신다는 걸 제가 명월이에게 알려줬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저는 올케 언니가 싫었습니다. 항상 제가 하는 일에 간섭하고 그냥 가만히 좀 있으면 제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것인데 계속해서 아들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와 명월이도 제가 일부러 가까이 하게끔 만들었었죠. 박대감과 명월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세히 말해보아라. 너희들이 공모한 것이더냐? 아닙니다. 명월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제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줬을 뿐입니다. 진실은 이랬습니다. 김씨 부인이 알아놓았던 어느 날 명월이 병문안을 위해 박대감 댁을 찾아왔습니다. 계십니까? 아니 이게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누가 보기 전에 와서 이쪽으로. 채령은 명월을 본인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떻게 자네가 여기로 와 누가 반긴다고. 저는 단지 마님이 너무 걱정돼요. 혼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대감님께서 매일 저만 찾아오시니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왜 자네 탓이야? 으이그. 그래도 마님이 아프신 후로는 기생집 출입이 부쩍 뜸하시니 너무나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긴 하지. 명월아? 내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들어볼래? 무슨? 이참에 오라버니의 마음을 올케 언니에게로 돌려놓을 방법이 있어. 그렇게만 되면 네 맘도 편해질 거 아냐. 어떻게요? 오늘 오라버니가 올케 언니의 약을 지우러 약방에 가실 거야. 네가 몰래 따라가서 약방문을 조금 고쳐놓도록 해. 약방문을요? 어떻게요? 그리고 왜 그래야 하죠? 생각을 해봐. 올케 언니가 오래 아파 누워있을수록 오라버니는 기생집 출입을 오래도록 안 할 것이고 그러면 다시 부부 사이가 좋아지지 않겠어? 눈치가 빠른 명월이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약방문을 조작해 마님을 더 아프게 하자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여러 약초 중에 아무 약초나 한 가지의 양을 좀 많이 넣도록 조작을 하는 거야. 그럼 아무래도 부작용이 조금 있겠지? 때문에 좀 더 오래 누워있을 테고 말이야. 뭐 어차피 다 몸에 좋은 약초일 테니 다른 큰 문제는 없을 거야. 그렇다 해도 누가 그것을 조작했는지 금방 탄로 날 텐데요. 에휴,
어리석긴. 그러니 당연히 네 필체로 하면 안 되지. 오라버니가 약을 지으러 갔으니 오라버니 필체로 적으면 문제 없을 거야. 넌 필사도 잘 하잖니. 두 분 사이가 좋아지기만 한다면 네, 해볼게요. 이런 게 바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지. 약초가 많이 들어가서 부작용이 생기면 아들 갖기도 힘들겠지? 그럼 이 집 재산은 모두 내 아들한테 올 것이야.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채령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사건의 진상이 명확해졌습니다. 조작한 약초가 하필 독초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죽기를 바라고 하진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발 믿어주십시오. 너희들이 내 아내를 다 내가 못난 탓이지.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박대감은 과거의 잘못을 가슴 깊이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아에서는 법률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명월, 너는 질투심과 무지함으로 인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비록 고의성이 약하다 하나 결과가 중대하니 유배형에 처한다. 박채령, 너는 재산을 탐내어 김씨 부인을 해칠 계획을 세우고 명월을 이용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너의 죄가 가장 무거운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을 터 하여 참수형에 처한다. 참수형? 이건 아니죠, 형감나리. 저는 죽일 생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변명하지 말라. 네가 초의 독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다 투입을 지시했다는 것이 추가 신문에서 모두 밝혀졌다. 박대감은 무죄로 판결받았지만 도덕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박씨, 너는 법적으로는 무죄이나 정실 부인을 소홀히 하고 처벌둔 것이 이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 앞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른 행실로 살아가도록 하라. 명을 받들겠나이다. 사건 이후 박씨 집안은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 집에는 원혼이 떠돈다더군. 죽은 부인의 한이 맺혀서 집안을 망하게 한다지? 박대감은 사건 이후 다시 장가들지 못했고 재산은 하나둘씩 팔려나갔습니다. 10년 후 그는 홀로 초라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김씨 부인의 묘소에는 마을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와 제사를 지내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오랜 세월 달래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의 진정한 악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선녀야담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